안녕하세요. 상한문입니다. 오늘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매매들 다들 잘 하셨습니까? 한 주를 출발하는 첫날은 항시 시장이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데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는 종목이나 새로운 어떤 재료 같은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월요일 날은 대체적으로 시장 방향성을 좀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침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간에 특정적인 종목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한 30분 정도 지켜보고 어느 정도 방향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참 좋지요. 자, 오늘 미션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 한번 봅시다. 스펙 관련 쪽 요즘 힘이 좋으니까 하나 스펙도 한번 보자. 그리고 생코가 요즘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생코의 재료가 재료의 유형과 같은 종목을 한번 찾아서 그 흐름을 생코의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 보자. 어차피 생코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NK물산과 동아지지를 보자. 이거 외에도 다른 종목이 두 종목이 더 있지만은 일단 이것을 위주로 보자. 그리고 뉴보텍은 시간 내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 꼭 큰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적인 것이더라도 사람의 식생활에 관여가 된 그런 재료 키워드는 한번 봐줘야 된다. 퓨전 데이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자기 회사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재료가 나와 있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해서 한 5종목을 봤죠. 하나 SBI 스펙 오늘 관심은 받았습니다. 그죠? 시가가 6% 정도 뛰었다는 것은 아침에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가가 15%. 그러면 거의 뭐 10% 뛰기는 뭐 되지는 않았지만 한 8% 뛰기는 됐다는 소리네요. 그죠? 6%죠. 그래서 10%를 채워서 매도를 해나 4%. 이 정도 출발했으면 더 힘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뭐 공부도 됐고 수익도 됐을상 싶으네요. 자, 그 다음은 생코를 보고 그와 유사한 재료를 가진 종목을 공략하자. NK물산하고 동아지지는 둘 다 오늘 다 모습이 다 좋았죠. 예, 다 좋았습니다. NK물산을 보면 NK물산 시가도 좋았죠. 딱 보합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고점이 21%. 이건 정말 따끈따끈한 수익이죠. 그리고 동아지질 시가가 플러스 3% 출발해가지고 18.95% 거의 19%까지 갔죠. 이것도 정말 따끈따끈한 수익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아침에 준동이 먼저 발동을 걸어준 것이 어느 종목이었을까요? 당연히 먼저 발동을 걸어준 종목은 동아지질이 아마 발동을 분명히 걸어줬겠죠. 네. 왜냐면 NK는 보합 출발이었지만 동아지질은 3% 정도 시가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더 높았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먼저 준동은 해줬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으로 그것도 거의 1분 정도였죠. 여기까지 가는데 거의 1분 1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급등을 할 때 NK물산은 그때서야 이제 방향을 잡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동아지지를 먼저 했을까요? NK물산을 안 하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NK물산이 물산하고 동아지질이 금액 차이가 나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첫째로 NK물산을 먼저 공략을 하려면 NK물산 호가창을 보면 좀 빡빡하죠. 빡빡합니다. 이렇게. 이런 종목은 올라갈 때도 좀 버겁단 말입니다. 빨리를 잘 못 가요. 자, 그런데 NK물산 말고 동아지지를 봅시다.
보세요. 호가상이 가볍죠. 가볍기 때문에 이런 건 가면 금방 올라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금방 죽지만 말이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동아지질은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 신용이 되죠. 그런데 NK물산은 현금 종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동아지질에 물량이 몰리는 것은 당연했죠. 하지만 그 연속성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는 못했지만 종가상 10% 정도에 맞췄으니까 나름대로 그 뒷날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역시 보면 NK물산부터 봅시다. 시가 땡 해가지고 뭐 살짝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거 쭉 미끄러졌죠. 이렇게 지면서 다시 쭉 올라가는 모습. 동아지질은 어떻게 됐을까요? 동아지질은 바로 이 보면서 땡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데가 불과 1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만큼 속도가 가파르죠. 보십시오. 매매로 갖고 먹고 산다 소리를 듣습니까? 그럼 보통 우리들은 그걸 1000%라고 하면 1000%. 기본 1000%는 돼줘야 그래도 저 사람이 상매매를 해가지고 좀 돈을 벌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뭐 한 500% 이렇게 1년에 내버렸다면 그건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중장기 투자하자한테 이야기하면 저놈 저거 병원에 빨리 입원시키라 이런 소리 하겠죠. 자기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요. 방금 여러분들이 NK물산과 동아지질 두 종목을 단 2, 3분 만에 하루에 30% 수익을 먹었다고 그 중장기 우량주 하는 사람에서 이야기를 하면 장난치지 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든 어떤 쪽으로 자기의 방향을 잡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않습니다. 퓨전 데이터는 뭐 나름대로 제 계산으로는 뭐 좀 해볼만 하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받아주지를 않았네요. 보니까 시가가 2% 뛰었는데 그래 좀 관심을 받았네요. 2%, 2.7% 뛰었는데 뭐 거기서 그냥 그대로 쭉 내려갔네요. 근데 보면 뭐 거래가 거의 없었네요. 그죠? 뭐 이런 종목은 그냥 뭐 보고 있으면 공략할 뭐 어떤 느낌조차도 안 나왔겠죠. 왜냐면 제가 말했죠. 어떤 재료를 가진 종목이라면 움직이지 않으면 멍텅구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놈은 멍텅구리란 말입니다. 튀려면 동아지질이나 NK물산처럼 바로 나타나줘야 되나 이렇게 바로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식도 움직이는 것을 자꾸 공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공략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공부할 게 좀 많았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맞죠. 그래서 뭐 기억할 만한 것들은 항시 이렇게 차트 같은 거 딱 복사해 놓고 밑에 왜 이 종목을 공략을 했고 왜 이 종목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였고 나는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딱 차트 밑에다가 자기의 일과를 적어 놓고 이래 하면 다음에 새롭게 보더라도 이때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는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게으름 피지 마시고요. 자, 그럼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내일 18일 화요일 날 미션 종목들 한번 봅시다. 요즘은 시장이 각계전투 시장이라 상당히 종목을 참 도출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런 각계전투 시장에서는 항상 배터를 짧게 잡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진입과 청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약간 긴장감을 풀어버리면 또 생뚱맞은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요. 자, 내일 공부할 것은 일단 섹터를 한 3가지 섹터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기술주 섹터로 하나 보고요. 두 번째는 기세주 섹터. 세 번째 섹터는 일단 이렇게 세 개로 한번 구분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항시 여러분들한테 저녁에 자기가 뽑은 종목을 고른 종목, 자기가 시나리오를 짠 종목, 그런 종목들을 다 간종에다 올려놓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섹터를 올리든지 마음대로 자기의 요령에 맞춰서 간종에 올리겠죠. 그리고 아침에는 최고 마지막 저녁에 시나리오를 10번을 짜든 100번을 짜든 경우의 수를 5번을 짜든 10번을 짜든 마지막에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마지막으로는 항상 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절차를 거치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섹터를 나눈 섹터를 내일 간종에다 올려놓고 본다고 칩시다. 항시 반응이 없는 거는 기술주나 기세주나 뭐 재료주나 반응이 없으면 항상 다 멍텅구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놀다가 끝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시 말씀드리는 것이 사랑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종목도 움직여야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매매는 투자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 개념. 투자 개념의 매매와 변동성을 따먹는 우리 같은 이런 변동성 따먹는 파동의 매매는 반드시 차이점이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시 기억을 하고 매매에 임해야 됩니다. 자, 일단 기세주부터 한번 봅시다. 내일 메인은 일단 기세주로 일단 메인을 잡으세요. 기세주. 왜냐면 일단 요즘 시장이 하도 좀 정신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세주 쪽은 한쪽 방향으로 어느 정도만 잡아주면 방향성만 잘 잡히면 물론 뭐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초보분들도 대응이 가능할 만큼 매매가 좀 안정성 뭐 주식시장에서 안정성이라고 하면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가 다루는 뭐 이렇게 아주 급등주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성은 있다라고 표현을 할 뿐이죠. 그래서 흐름이 조금 나으니까 초보분들이 공부하기 좋으니까 제가 일단 기세주 섹터를 일단 보고 재료주 섹터와 기술주 섹터는 또 생각도 좀 많아야 되고 흐름도 좀 봐야 되고 이것저것 좀 따질 게 많지요. 기세주 섹터에 뭐 수급 들어오는 것만 보고 뭐 좀 힘이 좋네 하면 그냥 살짝 엉덩이 걸치고 같이 모른 척하고 앉아 있으면 차가 출발하니까 그러면 가다가 버튼 눌러가지고 나는 내릴랍니다 하면 홀딱 내려오면 뭐 끝이 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 것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주변 환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일단 기세수 섹터부터 간단하게 풀이를 좀 해봅시다. 동아지질과 NK물산은 우리가 오늘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눈에 익은 종목인데 다시 더 적어 놓은 이유는 어, 우리가 공략했던 어떤 종목들이 지금 동아지질과 NK물산의 근본적인 오늘의 파동의 원인은 센코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매매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하루에 먹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센코의 흐름을 한번 다른 종목들도 한번 이어가기를 바란다라는 뭐 그런 희망사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NK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역시 또 시간 내에서는 3% 정도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도 또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또 보는 거예요. 오늘 안 팔고 보유하신 분이 있다면 아까 어느 정도의 급등세를 한번 누리는 봐야 되죠. 어떤 기준점을 탈피하기 전에는 즉 3일선이나 5일선이나 이런 것을 깨고 내리기 전까지는 그냥 가져가 본다. 수익을 안고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많은 어떤 기세주들을 우리가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의 종목들을 공략하면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형태를 나타낼 때는 간다. 그러면 올라타야 된다. 또 이런 종목들은 시가가 많이 나 출발했을 때는 그냥 봐야 한다. 여러 가지의 어떤 시그널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동아지질과 NK물산은 아직은 살아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내일 한번 더 보자는 겁니다. 보자는 거니까 보고 또 가면 또 타야죠, 그죠?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만은 지금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보면 기관들이 또 19만 주, 어제는 13만 9천 주인데 오늘은 19만 주를 또 담았거든요. 오늘도. 그러면 같이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지질 NK물산 다시 보고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사실은 동아지질과 NK물산이 없었다면 제가 원래 오늘 신호가 나왔을 종목입니다. 뭐 오르는 폭은 시가 2%에서 7%대로 끝났으니까 한 5%밖에 안 올라간 것지만은 공략하기 딱 좋은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만약 오늘 NK나 동아지질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한국사이버결제를 여러분들한테 보냈을 텐데 뭐 오늘 이걸 놓쳤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뭐 한 5% 뛰기밖에 못 먹는 건데 내일 한번 더 보면 되죠. 뭐 기관들도 오늘 더 샀네요, 그죠? 첫때 12만 주, 21만 주, 오늘 36만 주, 오늘 더 많이 샀네요, 그죠? 그럼 또 같이 한번 더 보면 되죠. 한 20%나 30% 오른 것도 아니고 겨우 뭐 7% 올랐는데 말이죠. 자, MC넥스는 우리가 많이 다뤘던 종목이죠. MC넥스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요 밑에서도 좀 했고 여기서도 했고 참 많이 한 종목입니다. 역시 가려면 또 가죠. 지금 위치가 완전히 이 자리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마지막 위치까지 와 있는데 돌파하면 같이 또 타봐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죽으려고 했다면 이 양봉을 안 죽거든요. 안 죽고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오늘 몸을 이렇게 세웠는데 역시 모베이스도 오늘 크게 간 건 아니에요. 오늘 뭐 종가상 4.9% 올려서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역시 이 종목도 기간이 오늘 또 21만 주가 다시 또 담았거든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니까 외롭지는 않겠네요. 차트를 줄여볼게요. 줄여보니
여기가 보입니다. 그죠? 음,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 그죠? 이제 돌파하면 이 전고점을 이제 완전히 뛰어넘게 되겠죠. 이게 2017년 1월 달인가 그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횟수로는 그 3년 만에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일이 되겠네요.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같이 한번 봐주도록 합시다. 모베이스도. 그래서 항시 이런 것은 공략이 성공하게 되면 그냥 당일로 먹고 나오지 말고 좀 배심 있게 한번 끌고 가본다라는 그런 걸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세주 섹터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재료주 섹터라고 이게 명명을 했는데 요즘 시장에 재료가 참 없습니다. 이슈도 없고. 그래서 물론 매일매일 어떤 이슈나 어떤 재료는 나오는데 시장이 몸을 던질 만한 재료가 지금 나타나지는 않아요. 즉 묻지마식으로 몸을 던질 만한 재료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재료가 나타나면 굉장히 관심 있게 그리고 아주 각별한 눈으로 봐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필룩스와 삼분전자는 공부하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러 놓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시간에 두 종목 다 상한가를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인수를 하는 놈이고 하나는 팔리는 놈이란 말이죠. 예. 지금 상황이 그리 돼 있는데 웃기는 건 둘 다 상한가로 가 있다면 둘 다. 대체적으로 뭐 팔리는 놈이 더 보면 피인수 회사가 더 관심을 받는데 이제는 사가는 놈도 상한가로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내일 되면 뭐 둘이 같이 가든지 둘이 같이 망하든지 아니면 하나가 가고 하나는 죽고 할지는 어떻게 모르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과연 그 다음날 어떠한 모습으로 이 두 종목이 서로의 가치를 시장에 인정을 받을 것인가. 삼분전자가 필룩스를 가져옴으로 해서 삼분전자에게는 과연 덕이 될까? 아니면 정말 독이 될까? 필룩스는 그냥 뭐 이렇게 팔리 나가수로 끝이 날까? 좀 더 뭐 한번 급등을 주진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별별 경우의 수가 다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항시 본인들이 매매를 안 하더라도 초보분들이 매매를 안 하더라도 이런 경우의 수를 가만히 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두 종목이 각각의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같은 유사하면서도 다른 내용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러면 아니면 이 똑같은 재료인데도 여기서도 형님 동생이 갈리는구나. 똑같은 재료인데도 시장이 받아주는 강도는 이게 더 세네. 요건 좀 약하네. 이런 것을 이런 종목분들이 자주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타날 때마다 아이고 저런 거 겁나서 못해. 뭐 내일 또 시가 엄청 띄우고 난리를 필 텐데 저걸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주라도 가지고 넣어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란 말입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그걸 자꾸 보고 자꾸 해봐야 다음에 이런 유사한 경우의 패턴은 자주 나타납니다. 항시 주식시장에는 과거의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뭐 보면 그 차트 보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항시 뭐 예전에 과거의 패턴을 또 막 이야기하면서 많이 하죠. 그런 것은 항시 어떤 유사한 패턴이 계속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보고 공부를 함으로써 향후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에 임할 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력수와 삼본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모로 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그러면 말이 너무 길어요.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초보자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서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의 상한가 뭐 와 있으니까 내일 뭐 시가는 어느 정도 나오겠죠. 아마 시가를 보면 어느 쪽이 더 일단은 힘이 좋구나라는 것은 그 시가에서 보면 결정이 나겠죠. 첫 번째로는 그것을부터 이제 출발이 되면 되겠죠. 나중에 뒤집어지느냐, 뭐 하나는 영원히 죽느냐, 뭐 둘이 같이 가느냐, 뭐 여러 가지 나타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뽑아놨으니까 한 주라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자, 문제는 자, 기술주 섹터인데 기술주 섹터도 마찬가지로 재료주나 뭐 기세주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안 받아주면 멍텅구리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근데 기술주는 조금은 틀려요. 기술주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좀 시장이 좀 접근성이 좋습니다. 재료주는 뭐 안 받아주면 영 멍텅구리 돼버리죠. 물론 이렇게 시간으로 올라간 재료주들은 뭐 시장에 받아주지만 예를 들면 뭐 뉴스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장 마치고 나서 뉴스가 이 뉴스는 참 좋은데 이 종목은 내일 뭐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종목을 관중에 올려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꼼짝도 안 해요. 자기는 그 재료가 좋다고 딱 종목을 올려놨는데 꼼짝도 안 해. 그런 것이 멍텅구리 이제 재료 종목이죠. 자, 기술주는 지금 줌인터넷, 뉴보텍, 신한제사무 스펙을 지금 제가 올려놨는데 기술주라고 해서 뭐 다 우리 마음대로 되진 않겠죠.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줌인터넷을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급등세를 이루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른 모든 이유를 떠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급등세를 이루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종목은 일단은 갖다 놔야 돼요. 옆에다가 다 갖다 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스트 소프트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죠. 제법 뭐 할 듯이 상한가를 쳤지만은 시가 겨우 5% 주고 하루 종일 떨어지는 이런 거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은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항시 브랜드와 끼가 있는 종목을 해라. 이스트 소프트는 그런 끼는 없는 종목이죠. 그냥 등 달아서 좀 덕을 본 것 뿐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트 소프트는 어제 이스트 소프트는 줌 인터넷을 제껴놓고 상한가를 먼저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다음날 모습은 어땠습니까? 훨씬 많이 떨어졌죠. 줌 인터넷은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둘 다 똑같이 상한가는 갔는데 말이죠. 자, 시간에서 지금 줌 인터넷은 마이너스 3.7%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시가는 뭐 불보듯이 나쁘다는 건 알겠죠. 자, 기술주를 할 때는 특히나 주축이나 월축을 많이 따져야 해요. 또 시간축까지.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에 바로 들어갈 때는 시간축이 지금 중요하죠. 주축은 지금 어느 정도 내일 화요일이니까 뭐 괜찮단 말이죠. 이제 문제는 이놈이 어느 정도의 하방성을 잡아줄 것인가. 그래서 매매 방향이 보통 이런 것은 두 가지 쪽으로 잡으면 돼요. 어떤 식이냐면 음봉에서 잡아서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음봉에서 잡아서 양봉에서 판다라는 그런 전략이 있죠. 가장 데이 트레이딩의 가장 교과서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양봉에서 잡아서 양봉에서 팔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돼요. 프로수는 내가 뭐 10%대 들어갔는데 20%대 팔면 숫자는 10%대지만 10%가 안 나온단 말이지요. 예, 한 8% 이래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음봉에서 잡으면 음봉에서 양봉에 팔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음봉을 노리는 트레이더가 참 많죠. 또 그만큼 힘도 좋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교과서적인 음봉에서 잡아서 양봉에서 파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음봉에서 잡아서 음봉에서 파는 겁니다. 양봉을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보시면 되는데, 내일 줌 인터넷이 지금 첫 번째 방법처럼 음봉에서 물량을 받아서 양봉으로 팔려고 하려면 폭이 좀 짧아야 된다는 거죠. 즉 적어도 뭐 마이너스 한 5%나 뭐 마이너스 뭐 한 적어도 한 뭐 60% 뭐 한 5% 이 정도 내려와 가지고 반등을 주고 양봉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줌 인터넷 시간에 3.7%니까 거기서 바로 양봉으로 내빼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줌 인터넷은 내일 이 방법과 이 방법 두 가지를 혼용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시가가 내일 뭐 3%대 출발해 가지고 뭐 바로 날아갈 수도 있고 또 급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같이 구비를 하는 거죠. 즉 내일 시가가 마이너스 3%대 시간에 잡혔으니까 한 5%대 마이너스 한 5%대에 한번 승부를 걸어본다.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개연성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만 원짜리 여기가 지금 꼬리 부분에 지금 10,000원 있으니까 참 의미가 있는 구간입니다. 한 10% 정도 수익을 딱 안고 그 다음날 넘어간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위험한 데 들어갈까요? 수익이 크니까 말입니다. 당일날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 다음날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공부는 꼭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시나리오는 내일 공략을 오늘 짭니다. 내일을 공략을 하지만은 내일 공략할 그 종목의 종가상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됐을 때는 내가 그 다음날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시나리오도 짜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음봉에서 양봉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어떤 정도로 돼주면 난 챙기고 도망을 칠 것이고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면 나는 보유를 할 것이다. 왜? 그 다음날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음봉에서 들어가서 음봉으로 맞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캔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낼 때 나는 보유를 할 것이고 어떤 모습을 나타낼 때는 난 매도를 치고 정리를 하겠다 라는 것까지 짜놓아라 이 말입니다. 당일날 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일날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타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됐을 때는 그 뒷날의 거를 생각해 놓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그냥 수익을 먹고 챙기는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타점이 통하고 그 시나리오가 통했을 때 그 다음날까지 생각을 했다면 조금 흔들거려도 배심을 주고 참는다 이 말입니다. 왜? 점점 더 자기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캔들이 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팔고 싶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모양으로 맞춰주면 나는 그 다음날까지 볼 것이다라고 전날에 이미 시나리오를 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해서 흔들리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와 유사한 음봉이 내일 하나가 더 나타나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식의 음봉이 되면 나는 보유를 하겠다, 팔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주로 음봉에서 잡아서 음봉으로 맞출 때 대부분 그런 것이 많이 통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짤 때는 항시 내일을 위한 공략 종목의 시나리오를 짤 때는 타점이나 맥점을 잡기 위해서 많이 짭니다. 근데 전체적인 큰 틀의 시나리오는 내일을 공략하고 그 공략이 성공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날까지를 봐주는 것이 그게 정확한 시나리오다 말입니다. 나는 뭐 내일 뭐 이 종목이 뭐 나름대로 뭐 A 모양, 뭐 아침 시가 몇 프로 출발해서 몇 프로 됐을 때 나는 어떻게 공략하겠다. 뭐 1안, 2안은 뭐 어떻게 10%에서 출발해서 5%때 4만 뭐 어떻고 이런 식으로 짜는 것은 내일 그 종목을 공략하기 위한 맥점이나 타점을 잡는 건데 그 안중에서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를 보는 시나리오를 꼭 짜라 이 말입니다. 짜야 매매도 중심이 잡히고 마인드도 중심이 잡히고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줌 인터넷은 그러한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시길 바랍니다. 종목 하나 설명하는데도 참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죠? 뉴보텍을 보겠습니다. 뉴보텍은 오늘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시가 13% 출발해서 플러스 21%까지 올라갔으면 오늘 많이 준동을 잘 한 거죠. 난 많이 관심을 받은 겁니다. 자, 거기서 상한가를 못 가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가상 플러스 2.2%로 2.2% 21%까지 간 애가 2.2%로 맞춥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재료는 진행 중이거든요. 뭐 어떤 상황으로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좀 하루 정도는 더 봐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일 이 종목은 그냥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시가는 뭐 거의 뭐 보합 근처에서 나오겠죠. 나오는데 아침에 가만히 보고 있다 음봉이 비치면 그냥 손대지 마시고 양봉으로 좀 치켜 세워주면 살살살 가려고 하면 적어도 한 3%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매매를 하세요. 차라리 뭐 보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음봉에서 들어가다 이러지 마시고 이런 종목 살아날 기미가 보일 때 들어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음봉에 들어간다고 잘못 들어가면 또 뭐 밑으로 내려면 2차 분할하자, 또 밑으로 내려면 3차 분할, 이거는 안 좋아요. 이건 멍청한 짓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갈 건지 안 갈 건지가 확인이 표시만 나면 돼요. 그래서 한 3% 이상만 올려주면 그때 한 1차 집어넣고 못 가고 밀려서 다시 부합을 깨잖아요. 그럼 3% 1차 분만 주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보자. 내일 한 번은 보고 큰 의미는 없지만 한 봐줄 만은 합니다. 다음은 신한 제3호 스펙. 이 종목을 고른 이유는
아까와 같은 맥락, 즉 하나의 시나리오를 짤 때, 내일 공략 타점, 맥점을 찾고 뭐 어디에서 공략하고 어디에서 청산하고 뭐 매수 매도 타점을 다 잡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여기서 끝나지 말고 3번까지 그 다음날까지의 모습을 추구하는 시나리오를 짜라라고 여러분들 요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었을 때 꼭 이것은 시나리오지만 종목을 도출을 시킬 때도 이러한 개념이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뭐 뽑았다고 과언이 아닌데, 자, 오늘이 1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5일에는 한 주가 있죠. 자, 월요일은 뭐 별거 없죠. 화요일도 별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요 1, 2, 3일. 자, 요즘에 스펙주가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죠. 그래서 실제로 스펙주는 처음에 상장을 할 때는 관심을 받을 건덕지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뭐 새로운 종목 뭐 회사와 뭐 합병을 한다. 그래서 뭐 합병 승인이 되고 통과가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스펙이 그냥 상장을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요즘 워낙 스펙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냥 거의 묻지마 개념으로 지금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측이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이해 타산을 좀 해보자는 거죠. 제 생각이 멍텅구리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 전혀 경우의 수가 맞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폭은 넓혀 놓을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날짜에 신한스펙 5호가 상장을 하는데 그러면 내일 만일에 신한스펙 5호가 모레 급등세를 이룬다면 같이 끌고 갈 친구는 이놈이 가장 유력하다 이 말이죠. 신한사무가. 왜? 오늘 좀 깔딱깔딱하고 움직여 줬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의 급등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일 약간 선침의 개념으로 이 신한사무 스펙을 가지고 넘어가 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시간에 단일가에서는 뭐 0.8% 뭐 그러니까 거의 보합 근처니까 아침에 뭐 시가 높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 이것을 담아서 그 다음날 신한스펙 5호가 정말 지금 여태까지 시장의 분위기처럼 또 이놈이 만일에 강한 반응도를 나타내 준다면 사무스펙이 같이 따라가는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도출을 할 때는 이렇게 그 다음날로 보는 종목 도출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케줄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매달 며칠에 뭐가 상장하고 매달 며칠에 누가 돈이 얼마나 입금이 되고 내일 매달 며칠에 뭐가 어찌 되고 이제 그런 것을 한 달 내도록 적어 놓고 이제 뭐 다음 달 매매에 또 임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항시 그런 거 이렇게 한 달 적어 놓으면 도움은 많이 돼요. 항시 그 달력 같은 거나 컴퓨터에 설치를 해 놓고 캘린더를 항시 적는 습관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추한 신한 사무스펙에 대한 유추 방법은 뭐 모레 신한 5호가 뭐 멍텅구리 될 수 있죠. 멍텅구리 되면 뭐 그냥 뭐 스펙 팔고 나오면 그만이죠.
근데 말 급등을 하게 되면 또 이놈이 그날만 급등해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급등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놈은 가만히 있다가 따라만 가겠죠. 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자는 거죠. 사람이 뭐 짝이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뭐 내일 끝까지 시나리오 짜기도 버거운데 그 다음날 끝까지 또 짜고 또 그 다음날까지 짜고 아따 저러다가 뭐 어디 뭐 머리가 뭐 아파서 살아났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자꾸 생각을 극대화를 시키는 연습을 자꾸 하시길 바란다 이 말이죠.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오늘 했던 하나 SBSP 있지 않습니까? 이놈이 상승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도 첫날에 얘는 아무 재료도 없는 애였단 말이에요. 똑같은 지금 신한 옷 똑같았어요. 뭐 있나요? 뭐 첫날에 상치고 하여튼 이 날짜가 참 덕이 있는 날짜예요. 하루 쉬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라면 그럼 신한은 뭐 오수백도 뭐 그리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뚜껑 열어봐야지. 멍텅구리다 그러면 얼렁 도망 나오면 그만이고. 자, 오늘 좀 시간이 또 많이 걸렸네요. 뭐 조금만 간단하게 하려고 해도 뭐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많은지. 저도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은 유추를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하나의 예를 뭐 끄집어내면 또 그 예에 자꾸 머릿속에서 나오니까 뭐 거짓말이 아니라 뭐 며칠을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주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줄여서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렇네요. 자, 내일 화요일 18일이죠. 이제 중순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잘 보시고 또 공부하라는 거 필육수 산문전자 또 공부하라는 공부하시고 기세주들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어떤 식의 대응을 한다는 것도 또 내일 차분하게 해보고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역시 똑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물을 어떤 쪽으로 극대화해서 볼 수 있느냐와 어떤 식으로 압축을 해서 볼 수 있느냐와 차이가 많이 있죠. 공부한 사람 이길 사람 없습니다. 자, 내일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죠. 제가 목이 살살 아파오는 거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네요. 자,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화이팅 합시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